때는 뭐냐면 그러면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라고 해서 3교시 제목이 10가지 정도의 내가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문진을 통해서 여러분 거를 알게 되고 또 만약에 누군가를 할 때도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건강에서 질병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노화가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어떻게 내가 움직여지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에 강의를 듣고 그걸 또 트레이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3교시가 그렇게 갈 거고 4교시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가졌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몸 상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3교시까지 배운 걸 가지고 4교시 때는 그렇다면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 설계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맞춤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4교시에 이제 필그레이 프로그램이 드디어 이제 컨셉 잡는 거에 들어가는 거고 5교시 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혈관 장 청소를 한 지가 지금 오래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사고를 2번이나 이제 시게 나면서 거의 이제 활동을 안 하다시피 하고 이러면서 먹는 거를 좀 많이 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장 청소를 제가 프로그램을 한 3개월 정도 다시 건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청소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 청소를 시작했는데 이틀 됐는데 벌써 염증이 대자 어제서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몸에 있는 염증이 제가 눈 쪽에 원래 안 좋아요. 그래서 9년 전에 처음에 뭐 상태가 굉장히 거의 뭐 3X 라지나 그다음에 제가 간 상태가 안 좋아 4년 동안 약을 먹었던 사람인데 그 약을 간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눈 쪽으로 다 완전히 실핏줄 터지고 심각했거든요. 다시 장청소라니까 또 눈 쪽이 와갖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래요. 그냥 이유 없이. 자, 그래서 우리 그 배우자 선생님께서 내가 때렸다고 하지 마라. 이러는데 정말 지금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게 염증이 도드라짐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피부가 전부 한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벗겨지면 또 매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틀 됐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른 거죠. 속도가 이제 어떤 호전이 나오는 게 빠른 거죠. 왜일까요? 예전에 계속적으로 좀 했으니까 1년에 한 두세 번씩 정도는 내가 장청소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바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시고 오늘은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교시 때는 그래서 혈관하고 장이 기본적인 건강과 다이어트의 중심적인 뿌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5교시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나게 되고 6교시에 마지막 6교시는 그러면 다이어트와 혈관과 장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 우리는 또 건강해지면은 그걸 도구 삼아서 평생 할 수 있는 직업군을 우리는 있는 걸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건강한 한은. 그래서 어떻게 돈이 되고 얼마가 되고 그래서 그 작은 돈도 벌 수 있고 큰 돈도 벌 수 있고 사이드 잡으로도 할 수 있고 전업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세 번째 6교시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QI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목금 해가지고 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잘 이야기하는 거, 일장에 듣는 거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듣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사실 조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2시는 좀 졸린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졸리면 손을 드시면 저쪽에 찬물을 갖다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를 깨우면서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필그레이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자, 필은 뭐냐면 호기심이라는 뜻이고요. 그레이스 뭐냐면 호기심을 해서 확신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이어트는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간헐적 다이어트를 한 번에 엮어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그레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는 거고요. 오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요요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요가 온다는 건 살찌는 원인이 있었겠죠. 살이 쪘으니까 다이어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살찌는 원인은 그대로 갖고 있고 겉에 찐 살만 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원인을 빼는 중심이 됩니다. 원인을 뺐더니 그 다음에 살이 빠졌다 이렇게 되는 걸로 중심이 가기 때문에 중심이 달라요. 그래서 그 전에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는 칼로리 위주의 다이어트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몸무게 위주의 다이어트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다이어트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칼로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몸무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침에 저도 있잖아요. 예전에 3X 라지니까 이제 여성 사이즈를 나이 드신 분은 이 사이즈, 젊은 사람들은 88 사이즈라 그러면 모르더라고. 요즘은 라지, 미듬, 스몰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사이즈가 뭔지 알죠? 제가 그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즈다 보면 무조건 안 좋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상태가 넘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간에 관련된 것도 이제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원인이 돼서 내가 지금 살이 쪘는지를 보시는 거를 오늘 먼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비만과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원래는 오늘은 이제 트레이닝이니까 내가 배우겠다, 다이어트를 배우겠다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원래 이거 말고 특강 시간에 그냥 한번 들어오시면 이거보다 쉬운 걸 해요. 근데 오늘은 그 다음번에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과 호르몬에 관련된 걸 아는데 호르몬에 관련된 걸 하면서 조금 오늘은 쉬운 호르몬만 할 거예요.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여성 호르몬이 여자고 남자고 호르몬이 많은데 그 호르몬 중에서 비만과 연결된 호르몬만 잠깐 이제 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안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아, 됐어요? 제가 됐어요. 자, 막 때려주니까 되네요. 자, 이게 이제 뭐야?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쪘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다이어트를 배우면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찐 게 후자예요. 후자. 그러면 우리 보통 살이 찐 사람이 그럼 많이 먹어 살찐 게 아니고 안 움직여 살찐 게 아니고 모두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 알고 있는 진짜 살찌는 원인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몸이 망가진 게 첫 번째 원인인데요. 이 많이 먹는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분명히 몸이 망가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는, 이제 많이 먹으니까 체중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앞에 게 뭐냐면 일단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혈관에 관련된 것이 이미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먹는 현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현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몸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자주 먹는 것 때문에 망가져요. 자, 많이 먹기 때문에 살찐다, 자주 먹기 때문에 살찐다. 자주 먹기 때문에 살찐다는 거를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우리가 가난한 시절 우리 엄마들, 저희 엄마는 80대 정도 됐겠죠? 이런 부모님들의 세대에서는 많이 먹은 사람만 살쪘어요. 자, 지금 세대에 살찌는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는 거의 없고요. 자주 먹어서 살이 찌는 거예요. 자, 자주 먹어지면 무조건 간이 일을 무조건 많이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인슐린 호르몬이 뭔가 먹을 때마다 분비가 돼요. 자,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무조건 쓸 때 쓰고 나머지는 체지방으로 붙여놔요. 자, 지방으로 붙이는데 첫 번째 붙이는 게 뭐냐면 간에다 붙입니다. 간에다 붙여. 첫 번째. 왜 간에다 붙이냐면 우리가 뇌는 우리가 이제 몸으로 움직이고 육체를 쓰는 거는 머리부터 발까지 육체를 쓰는 거예요. 육체를 쓰는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뇌를 쓰는 에너지가 있어요. 자, 뇌를 쓰는 에너지는 반드시 포도당이라는 것만 써요. 거의. 근데 몸을 쓰는 에너지는 포도당 플러스 지방으로도 쓰거든요. 근데 뇌를 쓰는 거를 빨리 급박한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를 확 받지 갑자기 받잖아요. 뇌는 갑자기 받아요. 자, 몸은 갑자기가 별로 없어. 사고 때 말고는 급박한 상황이 별로 없는데 뇌는 어떨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사가 와서 뭐라고 하거나 급발진이 오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죠.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뇌는 반드시 포도당이 급성으로 필요합니다. 급성으로 갖다 쓰려고 어디다가 축적을 해놓냐면 간에다가 축적을 해놓게 돼 있어요. 간에서 바로 갖다 쓰는 거예요, 뇌는.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쓰고 포도당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를 간에다가 축적을 해놔요. 뇌에다 쓰려고. 근데 적당히 해놔야 되는데 많이 한다는 게 문제고 많이 하고 남았어 또 분비를 많이 해서 호르몬 분비를 어디다 체지방에다가 나머지 체지방에다 붙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이 찌는 체지방에다 붙이는 건 두 번째고 첫 번째 어디다 붙인다? 간에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분이 좀 본인 내가 볼 땐 좀 뚱뚱하다 이러면 일단 간에는 지방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건 질병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다라는 거지 질병으로 넘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지방에 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건 뇌예요. 뇌인데 간에 기름이 끼는 지방간을 잘 보면 컨트롤하는 건 뇌지만 실질적으로 간에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건 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신진대사가 뭔지는 다 아시죠? 모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한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작용서부터 모든 부분을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용으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세포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각 세포, 우리 몸에 필요한 각 세포에 영양이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음식이 들어가면 얘를 소화시켜서 소화작용을 해서 간을 거쳐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세포까지 들어가기까지를 대사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대사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간이 제일 일을 많이 하게 돼 있다. 간이. 그런데 간이 지방간이 많아. 그래서 간이 제 역할을 못해. 그러면 살이 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질병도 안 좋아지지만 오늘은 질병 얘기하는 날이 아니라 살 얘기하는 날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된다. 그래서 간을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지방간이 끼기 시작하면 이제 몸은 망가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를 하는 이유, 아까 그랬죠? 한 번 한 사람 없다. 계속한다. 조금 살을 겉에는 건 뺐지만 원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이 찌는 거예요. 요요가 온다던가 다이어트가 어느 순간에 안 되던가 이런 몸으로 바뀌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방간 없애기를 먼저 해야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는 걸 두 번째 해야 돼요. 자, 인슐린 저항성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요거 이제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아까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인슐린은 들어가자마자부터 분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분비를 하냐면 음식은 들어가면 당으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당으로 바꿔갖고 세포 속으로 같이 문지기로 들어가야 돼. 세포가 수만 족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려고 할 때 얘가 세포에 가서 문을 두들기면 당이 혼자 가면 안 열어줘. 인슐린이랑 같이 짝꿍이 돼서 문을 두들겨야 열어줘서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는 일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문을 두들겨서 같이 들어가고 거기까지만 분비를 하면 되는데 너무 과다 분비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다 분비하는 거를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인슐린에서 분비되는 거를 너무 과다 분비가 어떻게 생기냐? 자, 일단 식사할 때 혈당 스파이크를 빨리 올리는 거, 당이죠, 혈당. 당을 스파이크를 빨리 올리는 걸 하면 인슐린이 분비를 막 빨리 급하게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급하게 올리는 혈당에 관련된 거를 맨 꽁지로 먹어야 돼요. 이제 이따 그게 나옵니다. 자, 앞에는 천천히 올리는 걸 먹으면 인슐린이 그냥 자연스럽게 분비가 돼야 돼요. 자, 이거 하나. 그 다음에요. 분비가 한 번 되기 시작을 하면 보통 이 분비된 것이 내 몸에서 쓸 때 세포 속으로 다 보내고 소화작용을 통해 세포 속으로 보내고 나머지 간에다가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체지방에 붙이고 이러고 일이 끝나는 게 2시간에서 4시간이야. 그런데 중간에 뭘 또 먹었네? 그러면 작업이 얘는 끝나기도 전에 또 인슐린 분비가 나오네? 근데 그걸 먹는 게 껌 하나도 당이 있어요? 뭘 먹든 인슐린 분비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얘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고장이 난 상태인 거예요. 고장이나. 그래서 적당량 낼 것도 많이 내고, 고만 분비할 거를 이제 터져갖고 많이 나오게 돼. 이것이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저항성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이제
질병, 크게는 살찌는 몸. 두 번째는 질병에 노출되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의학계에서 인슐린 건강이 좋아지려면 무조건 다 질병이 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다시 인슐린 정상적으로 가는 데에다 중점을 둡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으로 넘어가 있는 사람들은 제자리에 오게 만들어야 돼요, 인슐린을. 자, 그 다이어트를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넘어간 사람은요, 렙틴 호르몬이야, 얘도. 렙틴 저항성에 넘어가 있어. 자,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몸에서 있잖아요. 내가 때가 돼. 때가 어떤 때가 될까요? 밥때가 돼요. 그러면 렙틴 호르몬이라는 거는 야 배고파 빨리 넣어줘. 뇌에서 신호를 보내요. 그럼 위에서 이제 아 배고파 이런 신호를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밥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밥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렙틴이 저항성 고장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고파 이래야 되는데 아무 때나 배고파. 아무 때나 배고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배가 안 고픈데 밥을 먹게 된다. 배가 안 고픈데 떡이 있어. 떡이 있어. 근데 나는 배 안 고파 진짜.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해 떡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먹게 돼. 렙틴 호르몬이 정상인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도요.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주위에? 봐봐요. 있을 거야. 우리 남편이 그래요. 절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안 먹어요. 배고플 때까지. 이게 렙틴 호르몬 정상이에요? 또 렙틴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내가 음식을 먹기 시작을 했어.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제 그만 배불러. 너 이제 배불러. 그만 먹어. 이렇게 렙틴이 정상이면 그 역할을 합니다. 그 뇌로 신호를 보내서 딱 숟가락을 놓게 만들어요. 그런데 고장나면 어떠냐면 내가 맛있는 게 있거든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숟가락이 안 놔지고요. 배가 터지도록 먹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뭐라고 그럴까요? 미쳤다 미쳤어. 왜 이렇게 많이 먹었니? 나 배불러 죽겠네. 이런 근데 전 진짜 심각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 근데 봐봐요. 또 렙틴 호르몬이 고장난 사람이 어떤 증상을 벌이냐면 내가 지금 굉장히 배부르게 고기랑 뭐랑 먹었어요. 그런데 커피숍을 간 거예요. 무대하고 끝나고 밥 먹고. 근데 커피숍 가면 나 거기서 분명히 나 미쳤다. 너무 나오면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진짜 배 터져 죽겠네. 막 이랬단 말이에요. 딱 앉았는데 얘가 커피만 팔지 않고 케이크빵을 파는 집을 간 거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아이고, 이제 빵 하나 먹까? 아이고, 배불른데. 보니까, 그래. 맛만 보자. 이러고 커피만 안 시키고 빵이 와. 그 빵이 갖다 놓고요. 배불른데, 빵배는 따로야. 이렇게 하면서 먹어요, 안 먹어요? 이게 렙틴이 고장난 사람.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고장나서 자주 먹게 되는 거예요. 자주 먹는 걸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호르몬을 이길 수 있는 건 자기는 못 이긴대, 호르몬. 자, 우리 이런 얘기 했죠. 사춘기 아이들 이길 수 있어요? 호르몬 때문에 못 이기는 거거든,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나이가 50대가 넘어가 폐경 때 갱년기 호르몬 못 이긴다 하잖아요? 호르몬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독성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이런 거. 호르몬에 의해서 내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지 역할을 못하니까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물 드릴까? 여기 물 좀 주세요. 물. 자, 물 먹고 싶다. 자꾸 신호 보냅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세 가지. 그럼 인슐린 작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을 먹었어요. 사과 먹은 거예요. 그러면 혈당치가 당이 들어온 거예요. 그쵸? 그럼 혈당이 올라가요? 지금 안 올라가요? 들어왔으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비해야 돼요. 분비가 막 됩니다. 그럼 인슐린이 작용을 해서 포도당하고 짝꿍이 돼갖고 세포로 간다? 안 간다? 세포로 간다. 근데 내가 혈당을 조금만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가 적당히 된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안정이 돼요. 이제 그냥 오케이 끝나버렸어. 쌓일 게 없다. 그런데 이쪽으로 한번 보실래요? 너무 인슐린 작용으로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첫 번째다 넣는 게 근육하고 간에다 넣어요. 호르몬 인슐린 분비. 그래서 남는 포도당을 근육하고 간에다 넣는 거예요. 사실은 근육에 넣는 건 좋은 건데 1번 넣는 건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근육에다. 그래서 근육이 없는 사람은 어디다 넣을까요? 이따 나오는데 근육이 없는 사람은 배에다 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육이 있는 사람은 근육.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 허벅지에 여기가 근육이 있어. 이런 사람은 여기가 뚱뚱해지고, 배가 날씬해.
자, 여기에 근육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 배로 쌓아요. 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에다가 넘치도록 놔둬요. 그리고 나서 체지방에다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자, 얘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체지방에다 왜 놔둔다 그랬어? 아까 아까 이거 간에다가 왜 놔둔다 그랬어? 뇌에서 급박할 때 잠깐 갖다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쓰잖아요. 에너지 쓰니까, 뇌 쓰니까. 쓸 때마다 갖다 쓰는 거예요. 간에서. 그럼 적당히 붙여놓으면 쓰면 돼요. 자, 체지방도 똑같아. 원래 사람의 몸은. 체지방을 붙여놓는 거예요. 인슐린으로. 체지방 놔두는 거야. 잡아놨다가 내가 몸을 오늘 조금 많이 썼어. 많이 안 써서 문제지만 많이 썼어. 좀 운동도 했거나 아니면 뭐 일을 많이 했거나 막 그러면 좀 많이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어디서 갖다 써야 되냐면 체지방 붙여놓은 데다 갖다 써야 되는 게 원래 몸은 그래요. 그런데 못 갖다 쓰는 몸이 돼요. 왜? 인슐린 저항성 넘어간 사람은 여기서 끄집어다 갖다 쓰질 못하고 내가 좀 많이 쓰면 뭐가 생각나냐면 나 당 넣어줘. 당 넣어줘. 그럼 뭐예요? 믹스 커피 먹거나 뭐 설탕 먹거나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탄수화물이에요. 그게 아주 당이거든요. 설탕과 액상, 가당 플러스 얘가 제일 나빠 설탕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밀가루, 저기 뭐 우리가 떡볶이 막 떡볶이 중독이야. 그러면 내가 몸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떡볶이가 생각나요. 라면 생각나요. 이제 못 이겨 이제 못 이겨. 그래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써야 돼. 렙틴 호르몬이 내가 아직 체지방 쓸 게 있는데 뭐로는 지금 배고프지 않아. 거기다 갖다 써도 돼. 이래서 얘 호르몬이 작용을 안 해. 렙틴 호르몬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갖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나서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으로 넘어가 있는 사람 고장이 나니까 내가 지금 몸을 조금 더 많이 쓰니까 뭐가 생각난다? 빨리 당 땡긴다. 그 당 땡긴다 하잖아. 그리고 또 뭘 먹잖아. 사탕 하나.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서 있는 거는 갖다 쓰지 않는다. 근데 또 인슐린 분비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되니까 또 쓰고 나머지는 어디다 넣는다? 또 갖다 축적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혈당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남는 포도당을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지방세포에 저장을 한다. 자, 이 중성지방에서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중성지방이 혈액 속에 들어가는 중성지방이 있어요. 그거를 피검사하면 T지라고 나옵니다. 그게 중성지방이라는 의미. 자, 혈관 속에 중성지방이 차면 얘는 많이 차게 되면 중풍을 만드는 지방이에요. 콜레스테롤하고 또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살 속에다가 넣어놓는 지방을 중성지방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자꾸만 분비가 돼서 자꾸만 붙여놓으니까 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살찌는 원리를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방간 없애기와 인슐린 저항성 개선, 렙틴 저항성 개선이 않으면 살이 찐다. 자, 찐다. 가면 자, 비만의 원인은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에너지 우리가 몸을 쓸 때 아까 얘기했죠. 뇌를 쓰는 것도 에너지를 쓰고 몸을 쓰는 것도 에너지를 써요. 이 두 가지 에너지를 우리가 살면서 살아있는 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 쓰는 에너지를 두 가지를 몸에서 쓸 수 있어요. 당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설탕과 이런 액상과당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방 또는 단백질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쓰는데 지방과 단백질을 쓸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뭘로만 쓴다? 당으로만 쓴다 이거죠. 자, 몸 바깥에 음식으로 있을 때 탄수화물을 먹어서 몸 안으로 두으면 포도당이라 그러는 거야. 그냥. 그 얘네들은 같은 말이에요. 자, 음식으로 있을 때 뭐라고? 탄수화물. 자, 내가 먹었어. 몸 안으로 들어왔으면 탄수화물이 뭘로 바뀌어? 포도당. 그래서 얘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몸 바깥에 있을 때 지방이야, 지방. 고기, 뭐 육류에 있는 뭐 생선에 있는 이런 지방을 먹어. 이 지방 단백질을 먹은 게 몸 안으로 들어왔으면 케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케톤. 자, 포도당하고 케톤이야. 그래서 몸은 포도당 썼다, 케톤 썼다 이렇게 몸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자, 케톤은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단백질. 몸 안에 지방과 단백질이 있어요, 없어요? 붙여놓은 게 있었죠? 근데 내가 포도당 지금 들어온 걸로 다 쓰고 나머지 오늘 들어온 걸 다 쓰고 더 썼다고. 그러면 어디다 갖다 써야 된다고? 케톤에서 집어다 써야 되는데 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얘는 못 갖다 써. 분명히 많은데도. 그러니까
뭐 한다? 당 땡긴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왔다 갔다를 못한다. 인슐린 저항성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꾸만 뭐가 땡긴다?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과잉 섭취가 되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자꾸만 증가가 된다. 활성산소가 증가된다. 활성산소는요, 굉장히 나중에 질병 공부할 때 활성산소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람 몸을 녹슬게 하는 거예요. 노인분들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매일같이 쓸고 닦고 목욕을 하고 이러는데도 노인 냄새가 나야 안 나요? 이게 활성산소 때문에. 근데 이것을 장청소, 혈관청소를 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없는 노인이자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이 없어지 몸 밖으로 빼내신 분은요. 문을 열고 들어가도 냄새가. 이것이 활성산소야. 그러니까 몸을 녹슬게 하는 거야. 농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다. 신경구조를 손상시켜. 신경구조. 신경구조 뭐예요? 그래서 요즘은 뭘까요?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뭐 폭식 이런 게 많죠. 이 신경구조를 손상시키게 돼 있어요. 인슐린 정수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뭐예요? 염증을 유발하게 돼요. 염증 유발. 그 다음에 세포가 노화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의 원인도 인슐린 저항성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아까 당 땡겨. 그러면 설탕이 가장 급속도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설탕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집에 있는 설탕을 무조건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럼 설탕 대신 뭘 먹으면 좋을까요? 요즘 천연 설탕 나오잖아요. 천연 설탕을 드셔야 돼. 그죠, 그쵸. 그래서 다 설탕 갖다, 진짜 설탕이 몸에 정말 제일 나쁜 게 설탕. 자, 과당, 설탕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제일 먼저 간다고요? 그 다음에 쌓이는 게 중성지방이다. 요걸 보시면 돼요. 그 설탕이 1번 나빠요. 그 다음 밀가루, 그 다음 탄수화물, 나머지 부분들인데 그거 이제 조금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과잉 된다. 그러면 급성으로 에너지원, 급성으로 돼. 당은 바로 혈당이 올라가.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인슐린은 어떻게 할까? 많이 분비가 막 되는 거야. 빨리 올라갈수록 인슐린 분비는 조금 천천히 나오다가 갑자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비를. 그러면 호수가 우리가 조금씩 나오는 거하고 같은 5분에 팍팍팍팍 나오는 거하고 분비를 어떤 게 더 많이 하겠어요. 이건 인지가 돼야 돼요. 이게 공부하는 거야.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달달한 음식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내가. 달달한 나 단 거 좋아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살이 쪄? 이런 분 많거든요. 근데 왜 살이 찔까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달지 않아. 빵은 뭐 엄청나게 달게 느껴집니까? 뭐 떡국이 뭐 엄청나게 달게 느껴져요? 그러잖아요. 과일이나 좀 달게 느껴지죠. 이런 것들을 먼저 먹어. 이런 들이 먹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것을 그러면 도저히 나 이거 나는 이제 빵 먹고 싶고 떡볶이 먹고 싶고 라면 먹고 싶고 과일 중독, 제 과일 중독, 과자 중독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떡국 이런 거를 좋아해. 근데 얘를 그러면 어떻게 안 먹고 싶냐? 저는 이랬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뭐 좋아하는 음식 안 먹으면서 무슨 삶의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근데 얘를 먹으면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를 꽁지로 먹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열을 하라 그래. 내가 한 끼를 먹으면. 그러면 얘를 많이 갖다 놔. 쟤는 이제 뭐 앞에 저는 원래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이라 계란도 갖다 놓고 두부도 갖다 놓고 뭐 고기도 막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먼저 얘네들부터 먹고요. 얘를 먹으려고 그래요. 눈으로만 먹으면서 얘를 먹으면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진짜 배부른 다음에 얘네를 좀 쭉쭉 먹게. 문제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건데 중요한 건 필그레이 프로그램을 하면 며칠, 일주일만 지나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요. 본인이 이제 몸에서 아까 그랬죠. 나는 케톤을 읽는 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슨 체질? 포도당 체질이었다. 근데 케톤 체질을 바꾸는 게 필그레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케톤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넘나드는 거예요. 내가 포도당이 있을 때 포도당으로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케톤으로 넘어가서 케톤으로 쓰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몸으로 바꾸는 거고요. 완전히 체질을 케톤 위주의 체질로 바꾸면은 굉장히 건강한 몸이 되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인슐린. 자,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혈당을 세포 내로 이동시켜서 혈당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일어나는 일. 체형에서 과다 분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당만 쓰는 상태였는데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계속 쌓인다 그랬죠. 그래서 살찌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 인슐린 저항성 몸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고요? 렙틴도 저항성이 생겼다. 자, 이 렙틴 호르몬이 하는 일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죠. 배고파 호르몬이야. 맞아, 말하자면 배고파 호르몬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그러면 제가 외울 때 처음에 저는 이게 제가 이 사업을 한 지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렙틴 호르몬을 외우는데 이게 잘 안 외워져서 배고파 호르몬 이렇게 저 혼자 외웠어요. 이게 뭐냐면 지방이 있죠. 자, 지방이 줄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몸에서 빨리 더 넣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 호르몬이 이제 배고프다라고 신호를 뇌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식욕이 상승이 되니까 먹어요. 그쵸? 맞죠? 그럼 먹어요. 먹은 다음에 이제는 그만, 됐어. 이만큼이면 됐어. 그리고 딱 문을 닫아요. 렙틴 호르몬이 더 이상 못 먹게 문을 닫아. 정상인 렙틴은. 그래서 식욕이 이제 그만 먹으면 억제가 되니까 더 이상 젓가락을 딱 놔. 제가 가장 1년 반 정도 지나서 제가 이게 제일 신기한 게 이거예요. 저는 안 먹을 땐 무지하게 안 먹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요. 너무 산더미 같이 먹어서 문제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딱 그만 먹어지는 게 너무 신기한 게요. 이거가 제어가 안 되는 사람. 특히나 뭐 할 때 제어가 안 되냐면 TV 볼 때 TV 키고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TV를 30분만 봐야 되는데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막 5시간씩 이렇게 봤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살이 많이 찔까요? 명절. 저는 명절 때 거의 한 5, 6kg가 쪄서 나오죠. 심각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바깥에 돌아다닐 때는 또 잘 안 먹어요. 바깥 돌아다닐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해? 그냥 정상적인 몸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저항성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내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렙틴이 이제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만 먹어. 이렇게 식욕 억제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게 정상이구나를 이걸 훈련을 시키면 이 지방세포가 이게 정상인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뭘 한다? 저칼로리 식단 다이어트를 한다. 근데 이거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서 실패하느냐? 저칼로리는 뭐냐면 칼로리를 조정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보면 렙틴 이미 이제 저항성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케톤으로 쓰는 걸 할 줄 몰라 몸에서 무슨 체질이라서 포도당 체질이라서 근데 그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포도당으로만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칼로리 제한해서 조금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조금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케톤으로 바뀌는 걸 안 하고 어떤 거를 하냐면 음식에 대한 정신은 계속 폭식, 계속 먹고 싶은 거를 어때요? 집착을 하게 되고요. 내가 몸에서 쓸 수 있는 스위치를 웬만한 거, 큰일 나게 아닌 거는요, 다 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르게 돼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뭘 첫 번째 내리냐면, 대사를 내리는 걸 해요. 대사를 하는 거를 내려. 그러면 우리가 인바디를 보면, 대사가 원래 정상의 사람마다 본인 몸에 따라서 인바디를 같질 않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대사가 여기에서 여기 사이가 정상인데 이거보다 이하로 돼 있으면 대사가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보다 대사가 약한 사람이야. 대사가 약한 사람은 살이 쪄요. 왜 찔까요? 소화가 오래된다 그랬죠. 오래되겠죠. 대사가 약하니까 소화가 오래되는 사람은 계속 인슐린 분비를 하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사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악순환을 만들게 돼. 여기서 더 악순환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사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저칼로리 다이어트 대사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3개월 지나서 다이어트가 된 거예요. 내가 날씬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다음부터 정상으로 많이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는 안 되는데 소화는 느려 터졌는데 저칼로리 할 땐 요만큼 먹다가 2배, 3배를 먹어줘. 그럼 인슐린 분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활성산소가 막 분비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염증 체질이 된다 했어요. 이게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일어난다? 요요가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칼로리 다이어트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건 보고 갈게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랬죠. 생존 스위치만 놔둬요. 섭취 칼로리가 부족이 되니까 몸에서는
몸이 똑똑합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몸은 엄청나게 똑똑해서 이제 나는 자꾸만 요만큼만 먹어주네. 그러면 그냥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는 다 반으로 줄여.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감소시키고 노화 속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탈모, 그다음에 골다공증, 그다음 면역력 저하, 근육강 감소, 근육이 확 떨어뜨려요. 근육을. 그래서 이런 거, 생리불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필요 없는 스위치를 건강한 스위치를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건강했던 거. 근데 봐봐요. 원래 안 좋았던 거 있죠. 원래 안 좋은 거는 얘가 반으로 줄이면 큰일 나게 생긴 건 또 몸에서 그건 내비둬. 근데 뭐예요? 조금 그래도 괜찮았던 거를 다 질납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같고요. 자, 그러면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이렇게 했어요. 시작 체중이에요. 여기 옆에 보면. 시작 체중 1차 다이어트 살 쫙 뺐단 말이에요. 다시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다시 또 2차 다이어트 했어요. 다시 또 뺐어요. 또 다이어트 끝내고 나서 정상적으로 식사한 것뿐이에요. 엄청나게 폭식을 한 것도 아닌데 또 더 쪘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그랬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나중에는 어떤 몸이 되냐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몸이 돼.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물만 먹는데 어떻게 살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래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물만 먹어도 살찌는 몸이 진짜 된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런 체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정말 됐으면 좋겠다. 뭐 살도 빼고 싶고 뭐고 되고 뭐고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됐으면 좋겠다니까 하나만 정말 적는다면 뭘 적고 싶냐 그랬더니요. 1위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나는 살 안 찌는 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살이 쪘다가도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되고 싶어요. 이랬어요. 근데 그게 과연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그랬죠. 인슐린 저항성에 적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먹을 때 많이 먹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먹을 때 많이 먹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많이 먹었어도 그걸 에너지로 나중에 축적했다 쓸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몸이 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 혹시 또 있나 보세요. 아니 나하고 똑같이 먹는데 나보다 좀 더 먹어 항상 보면. 근데 살은 안 찌네? 이런 사람 봤어요? 네. 그게 체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잡혀 있다. 망가뜨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저절로 줄일 수가 있느냐? 잘 안 돼요. 필그레이 프로그램을 하면 저절로 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욕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절로 그냥 억지로 줄인 다음에는 억지로 줄여. 내가 의지로만 줄였어. 나중에 다이어트 끝나고 나 다시 요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몸에서 계속 나를 읽으면서 그 패턴을 내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됐을 때는 탄수화물이 저절로 줄어들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폭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몸에서 탄수화물이 필요 없거든요. 너는 안 들어와도 난 신경 안 쓸 거야. 당 넣어달라고 나 말을 안 할 거야. 왜요? 나는 뭐야? 케톤으로 쓰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케톤으로 쓰면 되니까. 근데 케톤으로 갖다 쓰는 몸이 아닐 때는 어떤다고? 조금만 쓰면 당로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독이 될 수밖에 없고 자주 먹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요는 가장 무섭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항암보다 더 무섭대요. 자, 살 뺀다고 체중 줄이는데 집착하면 안 돼요. 자, 우리 필글의 다이어트는 체중하고 크게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다이어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자, 근육이에요, 근육. 자, 우리가 인바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본인의 체스분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봐야 돼요. 체질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장 지방 레벨도 봐야 됩니다. 볼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근육을 100%, 100점인 사람도 있어요. 100점. 자, 100점인 사람은 필그레이 프로그램을 하면 바로 빠르게 속도가 나게 빠져요. 그런데 이 근육이